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슈가 될 만한 종목 5가지 꼽아드리고 그 가운데 현 시점에서 가장 수익이 날 만한 베스트 한 종목까지 추려드리는 증시 탑5 시간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또 파네요. 현재 시각 11시 좀 안 됐는데 2,000억 가까운 순매도를 거래소에서만 보여주면서 코스피가 어제 기관 매수 속에 플러스 전환 막판에 했었죠. 2,080선 회복했지만 오늘 현재는 2,060선대 후반에 겨우 걸쳐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1%가량 빠지기도 했었는데 낙폭을 조금 줄여도 0.8% 여전히 어제 종가보다 아래쪽이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780선 전후한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까지도 소폭 양 매도 포지션이 보여지고 있네요. 오늘까지도 자동차는요. 이틀 연속 반등을 못 보여주고요. 하루 만에 반등세가 꺾이는 모습입니다만은 오늘 LG전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LG전자가 어제 자동차 조선주의 바통을 그대로 이어받는 듯한 인상도 주고 있습니다. 화학주 가운데 어제는 LG화학이 오늘은 대환유화가 치고 나오고 있고요. 락앤락과 현대백화점이 시세를 분출하는 것이 내수주 가운데 특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탑5 선정해 주시고 관련된 전략까지 세워주실 분 모셔보죠. 오늘은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광무 멘토님은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추려 오셨을까요? 이광무 멘토의 추천주 5인방 종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오뚜기입니다. 예, 오뚜기 카레, 오뚜기 케찹 많이 있는데 오뚜기 얘기를 오늘 처음 들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롯데푸드, 잘 아실 만한 종목.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신세계푸드, 역시 관련된 내수주 음식료 섹터에서 종목이 3인방 쭈르륵 나올 것 같네요. 네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사조산업,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동원 F&B가 되겠습니다. 자, 뭔가 3+2 종목의 성격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 한 이 정도쯤 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종목 5인방 얘기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살펴볼 종목입니다. 탑1 알아보죠. 바로 오뚜기네요. 짜왕 타겟팅한 진짜장이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예, 일단 짜왕을 저는 먹어봤고요. 짜왕과 정면 승부를 걸기 위해서 약간 더 200원이 싼 1,300원에 진짜장을 내놨어요. 네, 가격까지도 바삭히 다 하시네요. 네, 저는 짜왕이나 진짜장 못 먹어봤습니다. 네. 네, 옛날부터 짜파게티를 좋아해서요. 네. 우선은 제가 오늘 5종목이 모두 다 음식료 관련된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예.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요즘 케이블 TV나 지상파에서 인기 있는 셰프들이 많잖아요. 네. 잘생긴 셰프들도 많고. 맞습니다. 네. 흔히 말해서 이제 쿡방의 인기라고 하는데, 그 관련해서 이제 주식시장 안에서도 음식료 종목들이 상당히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쿡방에 대한 흐름들도 있겠지만은, 이 음식료 종목군의 이유 있는 상승, 예, 오늘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뚜기 종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사실 음식료 종목이라면은 가장 또 대표적인 종목이 또 오뚜기가 아닐까 싶어요. 한편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을 때 오리온을 빼놓지 않는 것처럼 또 음식료 안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뚜기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오뚜기 기업은 아시겠지만은 3분 요리 관련된 레토르트 식품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인데, 웰빙 바람 못지않게 1인 가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커져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편의점주들도 잘 갔었고. 네, 예. 이 부분들을 가정 간편식이다라는 이름도 많이 바뀌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 성장성 꾸준히 지속될 것 같고요. 사회에 대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소비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농심과 견주어서 새롭게 이 라면 시장까지 견주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새롭게 신제품이 출시될 만큼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가에서도 이런 같은 모멘텀으로 하여금 시장에 대한 모습들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쿡방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라 사실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계속 보일 때 시장의 내수 관련된 종목도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그중에서 음식료 업종군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 또 이유 있는 종목들 또 모멘텀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뭐 처음처럼 수나리도 그렇고 음료 쪽도 그렇고 뭐 짜왕이 농심 주가를 끌어올렸듯이 소위 말한 킬러 콘텐츠, 히트 상품이 하나 나오고 네. 그것이 이제 정말 시장의 호응을 이끌어내면은 주가까지 화답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네. 짜왕을 넘어설 수 있을까, 진짜죠? 저는 직접적으로 짜왕을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네. 인터넷 기사만 본다라면은, 충분히 이 짜왕의 인기가 네. 또 새로운, 바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시 한 달 만에 신라면 바로 밑까지 랭크가 됐다고 하네요. 저희 카메라 감독님도 굉장히 맛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네. 주가는 이미 신고가예요, 근데? 네. 꾸준히 이제 신고가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날씨가 더워갖고 저는 짜장면을 먹지는 않았는데. 예. 네. 일단은 오뚜기가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쿡바의 인기도 있겠지만요. 이 웰빙 문화가, 음식료 안에서도 이 식자재라든가 상품들이 프리미엄 상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마진율이 높은 부분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주가 상승은 그로 인해서 뭐 화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주류 쪽에서도 네. 뭐 새로운 저도 소주가 나와서 이쪽에서 신제품 또 이쪽에서 신제품 이렇게 내놓을 때마다 주가가 돌아가면서 같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전형적으로 뭐 계절적인 수혜주이기도 하죠. 주류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이 주류주 이외에 음식료 안에서 이와 같이 오뚜기 같은 기업들은요,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도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네. 최근에 와서는 최근 5년 사이 동안에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한번 또 바닥을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가 절감에 대한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대가 만드는 사회적인 풍토 때문에 1인 가구가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웰빙 문화 때문에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다 보니까 마진율 또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뚜기가 뭐 새로운 경쟁 상대를 상대하면서 라면 시장까지 또 새로운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때문에 뭐 주가 상승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차트 잠깐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이런 종목을 선뜻 사기는 좀 어렵겠지만 지금 추세가 또 금세 꺾일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주가 차트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사실 다시 한번 이제 재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경기가 어려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변수가 있을 때마다 내수주 관련점으로 음식료 업종군들 꾸준하게 상승했었는데요.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꾸준하게 상반기 동안에 큰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에서도 사실은 그 경기 불황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그리스마의 악재로 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요. 이와 같은 내수주를 바라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뚜기처럼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 사회 풍토 만드는 모습들 때문에 네. 빠르게 발맞춰서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 상승 더 잘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음식료 종목 5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시장에 대한 대표주이기 때문에 오뚜기를 먼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80만 원대 주가 이제 90만 원이 보이는데 약간 주당 가격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짜왕과 맞설 신제품을 지금 출시하면서 기대를 또한 모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미 신고가 간편식 트렌드도 감안해 본다면 이 대장주 오뚜기를 빼놓을 수 없겠다. 탑원 얘기 오뚜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음식료 관련된 종목 살펴볼까요? 탑 추가되겠습니다. 이광모멘토의 두 번째 추천 종목 롯데푸드인데요. 육아공 부문에서 중국 쪽으로 제조 분야 수출 증대가 기대가 된다. 롯데푸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빙과 부문도 있을 수 있고 네. 이렇게 육아공 부문의 분유 얘기를 하시면 파스텔 분유. 네, 맞습니다. 네. 이 파스텔 분유도 사실은 어느 정도 좀 프리미엄 가격이 좀 붙은 그렇죠. 제품이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오뚜기 만큼 이 프리미엄 상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데 네. 오늘 이 방송에 팁을 드린다면은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더더욱더 최소한 이제 선호해야 되는 기업들로 소개를 드릴 겁니다. 오뚜기보다는 롯데푸드에 대한 이 가치를 좀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이제 롯데푸드는 지금 다양한 사업 분야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롯데 빙과 제품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계절적인 수혜주로도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서 말씀드렸던 오뚜기의 이 레토르트 식품, 이 가정 간편식이라고 이제 이름이 많이 바뀌기도 했었는데요. 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 안에서 롯데푸드가 또 이 시장을 또 많이 또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트렌드를 맞춰서 이 공장에 대한 라인업을 더 증대시켜서 이 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롯데푸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여기서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다라면 중국 시장까지 많이 경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유 시장에서 이 파스텔
파스텔 제품을 해서 중국 시장 진출까지 또 겸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 이제 매출에 대한 실적도 본격화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롯데푸드를 좀 더 건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이 최근에 와서 이 국방의 인기를 정말 실감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롯데푸드입니다. 우선 이 혼자 사는 남자들도 이제 요리를 집에서 해 먹을 만큼 식자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쇼핑을 하는 편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음식점을 방문하더라도요, 과거하고는 다르게 좀 더 프리미엄 상품을 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식자재에 대한 선별도 상당히 고심하는 그런 풍토가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식자재 공급하는 기업들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롯데푸드는 이 그룹사 안에서 다양한 유통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안에서 식자재 공급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모멘텀을 알고 롯데푸드를 좀 더 건강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동서를 한번 잡아보겠다고 네슬레하고 합병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새로운 모멘텀이죠. 네. 지난해 네슬레 합병 과정을 거치면서요, 이 네슬레가 네스카페라는 이 커피 믹스를 이제 상품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김연한 효과도 있었고, 이 동서가 이 시장을 꽉 잡고 있었는데, 네. 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조금씩 빼가고 있는 것이 이 롯데 네슬레입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네슬레와 이 합병을 한 이후에 시너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되고 있고요. 이와 같이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 롯데푸드도 여러분들이 관심권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주가 차트를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6월 네. 말 7월 초까지 급락했었다가 또 곧바로 V자 네. 반등을 했네요. 우선은 이 주가 자체가요, 올해 상반기 내내 꾸준한 상승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고요. 최근에 와서 조정이 나타난 이유는요, 사실 이 전고점 부분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좀 고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하방 지지에 대한 부분들, 상단에 대한 부분들을 지지선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봉을 보고 계신데요,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험하신다라면은 지금 90만 원대의 주가이지만은 100만 원 선 이상에서 충분히 시세를 경험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슬레 합병 시너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쪽을 겨냥한 제조 분유, 파스텔 분유에 대한 수출 증대 기대감이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간편식 트렌드도 발맞춘 증설까지 하고 있는 롯데푸드 얘기 두 번째로 들어봤습니다. 네, 같은 푸드로 끝나는 또 다른 종목이네요. 탑3입니다. 세 번째 추천주 신세계푸드입니다. 단체 위탁 금칙과 식자재 유통 부분의 이익이 좋아질 것이다. 사실 이것 외에도 신세계푸드는 뭐 외식 사업, 맥주점도 하나 반포 쪽에 내서 네, 맞습니다. 빵, 베이커리 쪽도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이 맥주 산업하고 그리고 빵, 앞서서 말씀드렸던 웰빙 문화의 가장 또 프리미엄 상품을 내놓고 있는 곳이 신세계푸드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롯데푸드에 다시 한번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게 쿠팡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식자재 공급하는 맞아요. 기업들인데, 이 신세계푸드가 또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들과 납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맥도날드, 네, 이쪽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신세계푸드입니다. 이와 같이 안정적인 고객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들 시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 이 안정적인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 눈에 띄실 텐데, 올해 상반기 동안 내내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 꾸준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신세계푸드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 국방에 대한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케이블 시장의 케이블 TV라든지 지상파에서 그동안에 인기 있었던 셰프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식자재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또 계속 조명을 받을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맥도날드에 들어가는 햄버거에 들어가는 양상추, 토마토, 햄버거의 아주 핵심적인 식자재인데 이 신세계푸드에서 공급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주가를 보면 한 단계 확연하게 최근에 레벨업을 한 그런 모습인데 장대 양봉에 7월 한 10며칠 날 섰네요. 네. 아무래도 정말 국방의 인기가 좀 몸소 실현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식자재 공급이라는 게요, 사실 그 대상이란 기업이 고추장 제조 공급에만 신경 썼던 기업인데, 식자재 사업을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턴 어라운드 하는 모습들 확인하고 계신데, 지난해 그 때문에 주가 상승도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식자재 공급을 해왔던 기업이 신세계푸드였는데, 역시나 지금 이 국방의 인기라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있지만은 이 웰빙 문화가 더 커지면서 이런 식자재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마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안정적인 매출과 그리고 또 마진율 높음을 통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와서는 이 국방이라는 키워드로 하여금 뉴스화돼서 좀 주가 상승도 많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먹방, 국방. 그래요. 사실 점점점 뒤로 갈수록 더 매력이 있다라고 힌트를 한번 주셨는데 앞서서 사실 롯데푸드 오뚜기는 8, 90만 원짜리라서 주가 자체도 좀 부담스러워. 그냥 삼성전자 살까 싶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런 느낌도 좀 있었었는데 주가 좋은 건 알겠지만 주식 좋은 건 신세계푸드는 일단 한 주당 한 20만 원대 초반 하는 그런 종목이고 일단 최근에 의미 있는 레벨업을 했는데 차트를 좀 살펴주시죠. 네, 이 종목도 올 상반기 내내 꾸준한 상승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앞서 롯데푸드가 견주었을 때 식자재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이 부분들로 하여금 좀 단기적인 흐름들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되고 있고요. 우선 이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모든 이평선이 정배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배열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꾸준하게 신고가를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더 노를 저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신고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만약에 신고가 접근하신다면은 조금은 20만 원 선에서 분할 접근하시는 것이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20만 원 선이 지난 그 5월달과 6월달 동안 만들었던 상단 부위인데요. 이 자리를 지지한다라면 다시 한번 주가 상승 이 한 단계 더 레벨업에 대한 확신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요리 프로그램 이른바 쿡방의 인기 속에 신세계푸드의 주가도 상당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특별히 대형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식자재를 대고 있는 신세계푸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신고가에다가 약간 눌리는 중인데 조금 더 눌리면 20만 원대 정도에서 접근하면 좋겠다. 분할 매수 가격대도 잡아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탑4 알아보죠. 샘플러스 이광모멘트 네 번째 추천주 사조 산업입니다. 유가가 떨어지고 참치 어획량이 증가하는 겹호재를 맞았다라고 하셨는데 사조 산업은 차트도 좀 특이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차트. 쌍봉처럼 보이나요? 네. 예, 약간은 뭐 그런데 네. 예, 일단 참치 얘기가 많아요. 참치 가격이 그렇게 뛰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참치 산업뿐만 아니라 이 어가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바닥권을 많이 보이고 있었어요. 네, 어가가. 예.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는 이 참치 가격이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이 사조 산업, 그러니까 수산업을 하고 있는 계열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사조 산업이 최근에 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사적인 이익을 좀 가지고 있어요. 왜 다른 물고기 생산도 많을 것 같은데 참치 가격이 유독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사조 참치가 좀 중요하니까 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사조 산업이 원양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사조 같습니다. 해표가 아니라 사조 산업을 들고 오셨네요. 이 사조 그룹 안에서 계속해서 이 구조 조정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수 사격인 사조 산업이 가장 또 최선호주가 되지 않을까, 또는 더 안정적인 산업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요즘에 최근에 와서 시장이 좀 변동성이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적 시즌, 뉴욕에서는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호조로 해서 기업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 부분들 기대하기 좀 어려워요. 최근에 LG화학이 오랜만에 이제 실적이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실적에 대한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럴 때 눈에 띄는 산업들, 사실 시장에 숨어있는 기술주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와서 크게 상승했던 것이 수산물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뭐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단기 올랐죠. 상승을 크게 보이고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수산업 하는 기업들이 많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 정책적으로도 지금 수산주가 유리한 국면이라면서요? 최근에 와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농산업 미래 성장 이슈화에 관련된 뉴스를 좀 나타냈어요. 이 IT 산업 못지않게 이 농산업 산업이 미래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산업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CJ 시푸드, 뭐 동원수산, 뭐 이와 같은 수산물 관련된 기업들이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수산업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마찬가지로 음식료 관련된 기업인데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있을 때 안정적인 내수 관련된 종목으로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조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그룹 안에서 뭐 지배주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이제 참치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원양 사업을 하고 있는 사조산업 같은 경우에는 유류비 지출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좀 반대적인 반비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유류비 지출이 거의 70% 80% 이상의 매출 부분들이 좀 있는데 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그 참치 어획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이제 가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했을 때 슈퍼 엘니뇨라고 이제 기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이 어류 이동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 참치 어획량이 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유류비는 떨어지고 있고 어획량이 늘고 있고 또 덩달아 이 참치 가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원양 산업하고 있는 사조 산업이 가장 최선호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이 분위기가 아까 뭐 CJ 시푸드도 얘기하셨지만 CJ 시푸드의 예로만 보면 3,000원짜리가 6,000원 지금 2배 뛴 상황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참치 가격의 랠리는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전체적인 참치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 참치가 이 캔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횟집이라든지 일식집으로 많이 또 공급이 돼요. 근데 그 공급되는 참 다랑어 같은 횟감에 대한 부분들도 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원양 사업하고 있는 사조 산업에서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가격이 이제서야 반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는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류비 절감하면서 어획량이 늘고 있고 또 가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가장 선호주로 할 수 있는 게 사조 산업입니다. 네, 잠깐 가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살짝 쌍봉의 기운도 있긴 한데 더 간다라고 보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은 어찌 보면은 정고점 위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온다면 쌍봉처럼 볼 수도 있는데요. 다시 또 큰 그림 본다면 N자형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더 경험을 해보시면서 신고가 랠리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쉽게 올라선다면은 쌍봉이 아니라 N자형 파동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에서 전 고점, 4월 고점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셨습니다. 참치 가격의 상승, 그리고 참치 자체가 많이 잡히고 있는 부분, 배를 운영하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담을 줬던 유가도 떨어지고 있어서 트리플 호재를 맞고 있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사조 산업 탑4였네요. 네, 어느덧 내수주 마지막 종목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탑5 알아볼까요? 네, 탑5 종목은 바로 동원 F&B입니다. 참치 어가 상승에 따라서 수익이 좋아질 것이다. 동원 F&B야말로 많이 올랐어요. 이번 달 들어서 30-40% 이렇게 급등했는데 저는 사실 참치 가격이 뜨고 분위기가 반전되기 이전에 동원 F&B도 그렇고 조금 전에 이제 지주회사였지만 사조 해표도 그렇고 참치 캔 만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알래스카 연어, CJ 제일제당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서진 효과가 좀 톡톡히 봤었죠.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사조 산업하고 좀 대비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 참치 어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치 산업, 그러니까 참치 캔 사업을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재가 높아지는 효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동원 F&B 같은 경우에는 이 어가가 높아지면서 참치 캔 가격이 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마진율을 다시 또 맞추는 비례를 맞추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획량이 늘어나는 부분 안에서 또 어가 가격이 늘어나는 거는 사조 산업이 좋은 거고요. 또 사실은 반대적으로 동원 FM에게는 좀 안 좋은 뉴스죠. 그렇죠. 하지만 이 가격 상승이 동반적으로 일어나면서 참치캔 산업도 좀 안정적으로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산업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가정 간편식 가장 대표적인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이 통조림이지 않을까. 그 중에서 참치 통조림이 제일 또 많이 팔리겠죠. 참치 김치찌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요, 이 참치캔 산업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참 이제 유용하게 쓰는 식품 소재이지만은 중국 시장을 또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시장 진출에 대한 매출 본격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이 부분에 특화돼서 동원 F&B를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목 5개 얘기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장이 불안정하고 어닝 시즌 특별히 대형주에 기댈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오뚜기, 롯데푸드, 신세계푸드, 조금 전 사조산업, 동원 F&B까지 설명을 마쳤는데 자 5개 종목 얘기를 다 끝내셨고 탑픽주는요? 마지막에 소개드렸던 동원 F&B를 최선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 해답은 정해져 있었죠. 뒤로 갈수록 좋다 하셨었기 때문에. 자, 참치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반대로 동원 F&B한테는 부담이지만 그만큼 참치캔 가격을 올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아진 환경이다.
보통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기업에 대한 고민이, 일단 이 물가 상승률을 좀 고려해서, 네. 좀 가격 올리는 걸 참 고심할 텐데, 지금은, 예. 네, 지금은 순조롭게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는 시세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충분히 시장에서 좀 이해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연스럽게 올려온 가격 때문에 이 마진율을 다시 또 맞출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고요. 이 부분을 통하여금 또 우리 시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시장에 대한 매출 본격화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덜 없이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개별적인 뉴스가 될 수 있는데요. 동원 F&B가 이제 동원 그룹사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최근 와서는 이 음식 자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통이라든지 다른 이제 유통시장까지 넘볼 수 있는 지금 기업 사업 구조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원그룹에 대한 사업 구조가 개편안이 바뀌면서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까지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동원 F&B를 좀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가격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대가 49만 8천 원입니다. 뭐 50만 원 전후라면은 충분히 매수 근접한 가격대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만약에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펼친다라면은 가격적으로 75만 원까지 1차적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요, 주가가 신고가를 경험하고 있지만은 추세를 쉬어간다는 흐름이라든가 시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면요, 47만 원 선까지 1차적인 손절 라인 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탑픽 종목은요, 내수주, 음식료주 가운데 동원 F&B였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한 40% 넘게 올랐지만 오늘 4%가량 조정받는 날 추천해 주셨어요. 50만 후 전후에 매수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황민영 멘토님하고 함께 브레인 멘토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이번 주말에 강연회 있었어요. 네. 일단 시장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어떤 제 주도주 업종을 잡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 시장에 대한 트렌드 현장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네, 서울 중구의 유한타증권 본점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로 입구 쪽으로 오시면요, 네, 유한타증권 빌딩이 보일 거고요. 3층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광모 멘토와 황민영 멘토가 함께하는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을지로에 있을 강연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탑5 분석의 샘플러스 이광모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국인이 2,000억 넘게 순매도하네요. 코스닥도 함께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770선대로 결국 밀려났고 코스피는 2060선 간신히 지키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 쉽지 않네요. 이상으로 증시 탑5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